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3D 모델링을 넣고 조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션과 합성을 위한 툴인 애프터 이펙트에 3D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2024년도에 추가가 됐었는데요. 단 1년 만에 그 3D 모델링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포토샵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놀랄만한 일인데요. 오늘 사용하는 3D 모델링 파일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요. 다들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포토샵 베타를 설치해 볼게요. 클라우드에서 앱, 베타, 그리고 포토샵 베타 설치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시면 3D를 사용하려면 Substance 3D Viewer 베타를 설치해라 라는 창이 뜹니다. 다시 클라우드로 돌아가서 Substance 3D Viewer 베타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포토샵을 다시 실행시키면 되겠죠. 포토샵 베타를 실행시키시고 새 파일 1920-1080 만들기. 캔버스 사이즈는 뭐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저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감을 좀 잔뜩 갖고 3D 모델링을 캔버스 위에 떨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전 이런 에러 창이 떴습니다. 이건 제가 노트북에서 처음 테스트할 때 뜬 건데요. 내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거나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오래된 거라면 이런 에러 창이 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Substance 3D Viewer가 현재 베타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데스크탑으로 넘어와서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3D 모델링을 캔버스 위에 떨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로 인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만약 그래픽카드도 외장 그래픽카드고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도 최신인데 이런 에러가 뜬다? 이러면 모델링 파일이 있는 경로에 한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니 폴더의 경로나 파일명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 에러창이 뜨고요. 전부 영어로 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불러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넣어지는 걸 확인했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공해드린 3D 모델링 파일 드래그 앤 드랍 떨구면 들어갑니다. 포토샵에 넣을 수 있는 3D 모델링 파일의 확장자는 OBJ, FBX, USD, GATF, GLB 이렇게고요. 포토샵에 3D 모델링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런데 2D처럼 고정이 되어 있고 방향을 회전시킨다던가 하는 수정 기능들이 안 보이죠? 만약 3D 모델링을 조작하고 싶으시다면 레이어 썸네일이죠. 좀 키워볼까요? 이 3D 모델링이 있는 레이어 썸네일 있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당 모델링이 Substance 3D 뷰어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3D 전체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휠을 클릭 드래그하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 업 다운을 하시면 줌인 줌아웃, 여기 밑에 기능들 쭉 있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회전시키고 상단에 To 포토샵이라고 되어 있죠. To 포토샵을 클릭하시면 포토샵으로 보냈다 라고 뜨죠.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ubstance 3D 뷰어를 설치한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포토샵에서 3D 모델링을 수정하기 위해서 3D 모델링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레이어의 3D 모델링이 Substance 3D 뷰어에서 열리게 되고, 작업 후에 다시 포토샵으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2D 형태로 포토샵에 보내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포토샵에서 서브스턴스 3D 뷰어로 넘어갈 때 단지 3D 모델링 레이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레이어들도 같이 가져가서 보여주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배경에 맞게 배치하기 쉽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배경을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전경색을 보라색으로 하나 바꿔볼까요? 보라색 확인. 그리고 배경 레이어 선택한 상태로 Alt, Delete 또는 Alt, Backspace 누르시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텍스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입 툴. 저는 에디터 몽키라고 써볼게요.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을 흰색으로. 에디터 몽키. 글씨체를 저는 오픈 에즈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사이즈 40으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이렇게 썼죠? 그러면 배경이랑 텍스트를 쓴 상태에서 이 3D 모델링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경은 적용이 됐는데 텍스트는 표시가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서브스턴스 3D 뷰어는 포토샵에서 3D를 불러올 때 해당 3D 모델링 레이어의 하단 레이어들만 같이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텍스트도 서브스턴스 3D 뷰어에서 보고 싶다 하시면 텍스트 레이어를 3D 모델링 레이어 밑으로 옮기면 한번 해볼게요. 이걸 밑으로 옮겼죠? 이 상태에서 다시 3D 모델링 레이어를 더블 클릭. 이번엔 텍스트까지 잘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왼쪽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맨 위에 어피어런스를 보면 바디, 글래스, 타이어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보이죠? 여기 열면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텍스처가 없는 모델링이거나 아니면 다른 재질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밑에 있는 매터리얼 프리셋 있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쭉 재질이 나와요. 섬유에 대한 것도 있고 메탈에 대한 것도 있죠. 그리고 종이에 대한 것도 있고 스톤, 콘크리트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밑에 보면 나무는 우드 폴리시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광이 나는 거예요. 나무가.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냥 떨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밑에 보시면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데 강도하고 여기 밑에 거치기 있죠. 이 거치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거치기를 낮추시면 광이 납니다. 그죠? 나무인데 광이 나요. 거치기를 올리면 되게 매트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을 바꿔서 이 재질의 약간 느낌을 바꿔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경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토샵 다른 레이어를 불러왔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해서 에디터 몽키 써있는 이 보이시죠?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트입니다. 3D 툴에서 3D의 메인 빛과 반사는 HDRI로 결정이 되는데요. 라이트 프리셋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HDR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기본 제공되는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밑에 밝기가 있습니다. 밝기 너무 높이면 다 타죠. 적당한 선에서 맞춰주시고 로테이션은 HDRI를 회전시켜서 모델링에 하이라이트 맺히는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바꾸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합성하고자 하는 배경의 햇빛 방향과 맞춰줘야겠죠. 밑에 보면 그라운드 플레인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네이블 하시면 이제 그림자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정할 내용들을 전부 다 수정했다면 상단에 To Photoshop 이러면 정상적으로 포토샵에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포토샵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훌륭하죠. 이런 식의 연동을 통한 작업이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도비 모든 프로그램들의 확장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